안녕하세요. 파산관계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에 의해 5번째 시간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복습하는 겸 파산의 어떤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인권과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얼마 전에도 아주 자세하게 했죠. 계속 나옵니다. 부인권. 부인권이라는 게 갑자기 개인 파산에서 등장합니다. 관제인 조사를 앞두고 부인 얘기가 나옵니다. 부인이 과연 무엇인지 이게 용어도 낯설고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등 관제인이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부인권이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인권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부자가 아니 부자입니다. 인자는 인정할 때, 시인할 때 그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다. 부인권이란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취소시키는 거죠. 파산재단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제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로서 채무자회생법 391조에 있습니다. 민사상 사행위 취소의 소와 유사한 권리입니다. 이게 예전에 파산 여담으로 88년, 그렇죠? 88년, 89년, 90년 요때쯤 이제 법대에 들어가서 90년도에 채권 총론을 읽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한번 보죠. 민법 총칙을 가장 먼저 보고 물권법을 보고 이제 채권 총론을 공부할 때 박윤직 교수님 거기에 나오죠. 채권자 취소소송 편에 파산법상의 부인권. 그때는 파산법이 88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교과서에 파산법 몇 조. 아마 그때 391조. 그때는 파산법 따로 있었으니까 채무자회생법이니까 파산법 몇 조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법상의 뭐에서 유래하고 차이점에 이동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객관식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문제집에. 사행위 취소 소송을 알고 계신 분은 사행위 취소와 유사한 권리 똑같지는 않고요. 유사한 권리라고 봅니다. 같은 로마법상의 파울리나 소권에서 유래했다고 교과서에 이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인 대상 행위는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행위 유해성.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유해성. 그리고 채무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는 안 돼요. 혹은 이제 법률상은 판례상은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꼭 반드시 채무자의 행위는 아니고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채무자의 행위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 행위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건 부인권 행사의 소극적 조각사유예요. 행위 상당성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 391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의인 경우에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소송을 하나 했는데 수요일 날 이제 패소했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상대방은 선의였다라고 주장하고 재판부 입장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패소죠. 법원에 이제 보고해서 이 소송은 더 이상 실익이 없겠습니다. 항소해도 판사가 오케이 하면 끝입니다. 아직 판결문은 안 봤지만 아마 채무자의 선의가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된 걸로 봐야 돼요. 증인신문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좀 질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질 것 같다는 건 반드시 또 집니다. 아리까리한 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한꺼풀 먹힐 때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건 패소겠구나. 패소할. 근데 이제 외관상 처음에 채무자의 얘기를 듣고 는 당연히 상대방의 채무자의 얘기만 듣고 그냥 끝낼 수는 없으니까 소송을 한 거지만 결국은 졌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요기에 해당되는 거죠.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행위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게 된 사실 알지 못하긴 그러지 아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고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1호를. 2호를 위기 부인이라고.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아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요 2항 담보의 제공 또는 소멸에 관한 행위는 마치 본지행위, 비본지행위 같죠. 그죠?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2, 3호를 위기부인이라고 하고요. 4호를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또 및 이와 동일시 않는 유상행위. 4호를 무상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집행행위 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유형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 대상으로서 자주 거론되는지 그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채무자도 이건 내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쵸? 종래는 부동산이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한가하는 것은 재산의 일반적 담보력을 해하는 행위로 보았으나 최근의 경향은 부동산 매각이 염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매각의 목적, 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팔아서 어디다 썼느냐가 중요하죠. 그쵸? 그걸 이제 정당하다면 뭐 빚을 변제했다든지 돌려받게 한다든지 근데 그 빚이 돌려받은 게 뭐 편파행위가 아니라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변제행위는 어떨까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 본지 변제라도 형식적 위기 시에 이루어진 변제행위는 부인 대상입니다. 이호의 위기부인이라고 하죠. 본지 변제 행위는 어떻습니까? 과태파산죄가 아니죠. 그쵸? 비본지 행위는 과태파산죄라 그랬죠. 네, 그 사기 면책불허가 사유를 한번 보세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과태파산죄에 비본지 행위가 있습니다. 뭐 자기가 할 의무가 없거나 기한 전에 변제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고의부인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전이지만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인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이 입증한다. 그쵸? 1호 고의부인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행위는 고의부인 대상입니다. 해야 한다는 의식은 없어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를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의부인이 대상은 사행위 플러스 편파행위입니다. 사행위하고 편파행위는 다른 행위입니다. 편파행위는 내가 빚을 갚을 걸 갚아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파산법상 인정되는 겁니다. 편파행위. 편파행위는 사행위 취소 대상은 아니죠. 사행위 취소 대상은 사회행위만 해당되는 겁니다. 편파행위는 도산법에서는 이제 고의부인이 대상이 되죠. 그래서 고의부인, 도산법상의 부인권이 사행위, 취소소송 플러스 사회행위 플러스 편파행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해지죠. 2004-45-46519 대법원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은 편파행위도 부인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특정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야 하기 때문에 사행위가 아니더라도 편파행위가 부인 대상에 포함된다. 사행위와 편파행위는 다른 겁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담보 설정 행위, 그쵸? 제가 이 담보 설정 행위를 이제 고의부인이 대상으로 봐서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단서에 의해서 선의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진 거지 외관상은 딱 맞죠. 별채권자인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없고 대물 변제의 경우에도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에 가해 균형을 유지하는 한 부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파산 채권자를 우선 변제할 목적으로 파산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 설정하는 행위가 이제 고의부인이 대상이죠. 지급정지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는 위기부인이 대상이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도 재산 처분 행위이므로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인 대상이 됩니다. 상당성을 상당한 정도의 재산 분할은 과대한 분할이 아닌 한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 분배 외에도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나죠.
애들을 키워주는 조건으로 아니면 배우자가 좀 열악한 주위에 있죠. 그럴 때 그 부양적 의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유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다만 명백한 게 있어요. 아예 통째로 뭐 부동산을 아예 다 넘겨주거나 아예 한 푼도 안 받고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집에서 재산권 행사를 안 하고 나온 경우, 이 두 가지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판결 또는 심판 등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부인권이 대상도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은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실제 사례도 있고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제척기간을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파산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는 경우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에 대해서 이혼하고 2년 지나서 파산 들어오면 사실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급해서 그걸 못 참죠. 그 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한테 넘겨준 것까지는 10년 안에 추적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변호사님들은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그것도 행사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 중 취득한 배우자 재산의 문제, 이 부분도 2020년 11월 달에 배우자의 재산의 한가, 청산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새로 제정됐죠, 작년에. 원칙적으로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투기재산으로 보되 위기시에 배우자한테 명의를 돌려놓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로 채무자건데 배우자 명의로 신탁재산, 명의신탁재산 이 경우에만 환가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상속재산 분할도 마찬가지죠. 분할은 부인 대상이고요. 상속 포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상속 포기라는 거는 가정법원에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고 부인 대상에도 해당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속 포기는 사행위 취소 대상도 아니고 부인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면책 불허가도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대기권이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행사 부인권 대상도 될 수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예전에는 화해의 방법으로 환수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부인권 행사를 알아봤고요.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부인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 대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많이 다뤄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